네, 안녕하십니까. Try Everything 2022 전국민 창업 오디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MBN 아나운서 유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경제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민 창업 오디션은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Try Everything 챌린지로 이 코리아 챌린지와 함께 통합으로 공모를 시작했고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수상자에게는 총 1,400만 원의 상금과 또 창업 전문가 멘토링,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와 투자 유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을 도전하고 실현하라. 미래 유니콘을 찾을 Try Everything 전국민 창업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정욱 매경닷컴 대표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본행사의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욱 매경닷컴 대표입니다. 국내외 경제 및 투자 여건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시청하고 계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지금 저쪽에 와 계신데 슈퍼주니어 최시원님 감사드립니다. 행사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최시원님은 소셜 임팩트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 웹3를 이용한 뮤직 IP 이쪽 관련 비즈니스도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에 따른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기업인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가 분들에게는 더욱 실현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열정을 무기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이 행사 창업 오디션에서 대상을 받은 트레드앤그루브는 폐 타이어를 이용해 신발을 제작하는 친환경성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상을 수상한 한국 딥러닝은 나이스 DMB 기준 성장성 최상위 AI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전국민 창업 오디션에도 열띤 창업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총 190개 팀이 응모한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공모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창업가들의 높은 열정과 경쟁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성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스타트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매경 미디어 그룹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와 창업의 대중화를 위해서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Try Everything을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키워서 국내 스타트업들의 빠른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스타트업들과 행사 진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서울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욱 매경닷컴 대표님의 축사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많은 분들께 또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소중한 원동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타트업 투자자의 투자 경험담과 응원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대표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M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이자 스타트업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시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이 차량 중개 플랫폼, 또 K뷰티,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이어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투자 경험담과 더불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자, 최시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갖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시원입니다. 네, 2019년 첫 행사부터 큰 기대를 갖고 보았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연단에 세워주셔서 참 감회가 새롭고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과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서울시 그리고 매경미디어그룹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로 선도하는데 노력하는 슈퍼주니어의 멤버이자 배우입니다. 대중문화인으로서 다양한 도전을 하며 전 세계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또 몇 년 전부터는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웹3 기반의 뮤직 IP 플랫폼, 컨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의 일을 겸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는 다른 분야인 스타트업과 함께한 시간들 덕분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깊은 영광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과분한 자리가 아닌지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성공하신 또 결실을 맺어 나가시는 많은 창업가와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어떤 영감을 나눌 수 있을지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민의 끝에는 늘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했던 작은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Try Everything. 이 Try Everything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과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발자취를 내딛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혁신적인 기술과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도전 정신의 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졌었을 때 어렴풋 알았던 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등 청년 창업으로 시작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곳들이었습니다. 막연했고 생소했고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뵈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려움으로 가득했고 실패로 가득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주저하지 않는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틀 안에서 행동하지 않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나아가는 선구자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뜨거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통된 집념 그리고 목적 의식, 쉽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을 도전하시는 분들, 모든 일을 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같은 마음으로 다 함께 만난 사람들, 아마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과 마음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처음 데뷔를 준비하던 시점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당시 K-팝, K-컬처는 지금처럼 큰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뚜렷이 정해진 것은 없었고 모두가 새로운 길을 찾고 나서는 때였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묻고 수정하고 생각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첫 무대를 온몸으로 흠뻑 적시던 그날의 두려움과 긴장과 설레임을 지금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감히 비견할 수는 없겠다만 스타트업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아마 같은 과정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전은 위대합니다. 차곡차곡 축적된 도전은 대단한 힘을 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업은 창업자에게는 인생을 건 위대하면서 담대한 도전이고 사회적으로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엄청난 결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투자자분들은 조심스럽게 여쭈고 싶은데 이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찬사와 투자를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주토피아에 울려 퍼지는 Try Everything입니다. I will not give up until I reach the end. And then I will start again. I want to try everything even though I could fail. 여러분 도전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No challenge, no change. 그리고 누구나 원대한 꿈을 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yone can dream. 여러분 어떤 일이든 try every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시원님의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 틀에 갇히지 않고 변혁을 추구하고 도전한다는 점에서 이 스타트업과 문화 산업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잘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디션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10팀이 피칭을 하고요. 이 가운데서 5팀을 선발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오디션은 각 팀당 5분간의 발표 이후에 심사위원과의 자율 질의 응답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심사위원단은 공동 주최 기관인 매겨미디어 그룹과 서울시를 비롯해 스타트업 투자자로 유명한 VC들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발표자를 설렘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민 풀필먼트 플랫폼 서비스 물류대장 아이템을 소개할 강태경 물류대장 공동대표입니다. 큰 박수로 첫 번째 참가자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민 풀필먼트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는 물류대장의 강태경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회사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명칭은 물류대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사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물류 분야는요, 농업보다 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수기로 입출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배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분야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세계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물류 시장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요, 호민 풀필먼트 플랫폼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풀필먼트라는 개념을 아실 거고요. 아마존에서부터 시작한 물류의 모든 전반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다른 건요, 홈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데서 많은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송을 받을 때 시간까지 약속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물품들은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과 같이 집 안에서 설치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 동안 고객님 집에 약속을 하고 고객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플랫폼으로 제품들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저희는 페인 포인트를 풀어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쿠팡, 마켓컬리 이러한 기존의 사업자들하고 다른 점은요, 저희는 물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업자들은 소형 물류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요, 유통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류로 가다 보니까 현재 적자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류에서부터 튼튼한 체력을 다지고요, 이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커머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대표적인 제품 에어컨의 경우에는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요, 주문을 하고 나면 3에서 5일 이내에 배송이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3에서 5일 이내에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을 맞추고 그때부터 배송 시간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상상해 보시면 여름 에어컨 주문하시면 한 달 후에 또 일주일 후에 온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페인 포인트가 심한 시장입니다. 안마의자도 마찬가지고요. 김치 냉장고 같은 그런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또 일정의 시간까지 맞추느라 일주일 이상 평균적으로 걸리고요. 그리고 전체 고객님이 주문한 지정일 대비해서 64%만 지정일 그리고 지정된 시간에 배송될 뿐입니다. 현재 이렇게 페인 포인트가 가장 큰 시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시장의 규모를 좀 더 살펴본다 그러면 대략 판매 제품 가격 기준은 110조 정도 시장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타겟팅하는 시장의 수수료 시장은 12.2조입니다. 저희는 올해 이 대형 제품군의 새 제품 설치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시장, 가령 김치 냉장고를 당근마켓에서 팔았으면 누가 이전 설치해 줄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까지 하는 중고 시장을 진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케어 서비스까지 진출할 생각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물류에 대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한 다음에 커머스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의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제조사, 물류사, 소비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제조사들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균일한 배송 설치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요. 물류사나 배송 설치 엔진에는 다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정산이라든지 가시성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날짜에 배송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의 팀 멤버는 물류를 전문하고 있는 김기수 대표하고요. 배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강태경 저 두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의 프로세스를 잠시 보시면요. 고객들은 저러한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날짜 뒤에는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드리는데요. 고객이 주문한 주소 기반의 그 지역에 재고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지역에 배송할 설치 기사에 설치 캐파가 되느냐를 두 가지를 이제 사전에 제공해줘서 처음부터 고객의 배송 날짜를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은 이렇게 OMS, WM, TMS, IMS로 이루어져 있고요. 프로덕으로 보면 ERP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2개의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을 하는 시점에 이 WMS, OMS, TMS가 다 데이터가 연동돼서 돌아가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OMS에서 주문받은 걸 엑셀로 가공한 다음에 WMS에 올리고 WMS에서 다시 엑셀로 내려받아서 TMS로 올리는데 그 과정을 전부 다 시스템으로 자동화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희망일 배송 설치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7월 달까지 저희는 누적 매출액 38억 정도 진행을 했고요. 올해 마감했을 때 전체 목표 매출액은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형 제품군 설치 시장에서 중고 그리고 제품 케어 서비스까지 이렇게 사업군을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플랫폼에 대한 간편한 도식표고요. 실제 저희의 플랫폼의 예시 화면들입니다. 요거는 창고에서 피커들이 쓰는 창고 앱을 예시 화면이고요. 이 부분은 설치 기사님들이 배송할 때 쓰시는 배송 예시 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참가자 물류대장 강태경 공동대표의 피칭이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이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배송 설치 시장의 총 규모랑 그리고 현재 파트너가 어떤 분들이 계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배송 설치 시장의 총 규모는 12.2조고요. 여기에는 사실 리사이클링하는 그 ESG 영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미들마일 영역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타겟 시장을 규모를 산정한다 그러면 대략 한 25조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큰 물류사 대기업 CJ 대한통운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파트너 협력사들하고 같이 전국 거점의 물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업 고객들에게는 네. 과금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과금 방식을 과금 방식이요? 저희 매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 구성은 이게 이 밸류 체인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업 고객님께서 그냥 저희한테 100원을 주시고 제품만 저희 허브 창고에 입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허브 창고에서 하역 그리고 보관, 그다음 피킹, 그다음에 허브 센터에서 간선 출고까지 간선 출고한 다음에 라스트 마일까지 이렇게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벌크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인프라를 꾸리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고객님은 라스트 마일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의 시스템인 이 풀필먼트 시스템은 사스 방식으로 시스템만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스 솔루션이 아주 강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저희는 솔루션에 좀 집중을 하실 건지 아니면 물류 대행 서비스에 크게 좀 더 큰 볼륨을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좀 물류 기사 중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가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 기사들의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고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사실 그 큰 대기업 시사와 같이 하게 된 이유가 창고 문제였습니다. 이 대형 창고를 구하기에는 저희가 스타트업 자금력이 부족해서 대한통운이 저희에게 창고를 아주 저가에 제공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설치 기사님을 매칭해주는 플랫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사스 솔루션을 이제 고도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뒤에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온라인의 하이마트 같은 버티컬 커머스를 하게 될 거고요. 커머스를 했을 때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 고객님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가격과 배송 서비스의 두 가지를 가지는데요. 사실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 새 제품 가격에 설치비가 녹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해서 최저가 노출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재고 정보라든지 기사 네트워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배송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버티컬 커머스로 가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IT 기반의 버티컬 커머스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커머스를 나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커머스를 하게 되신다면 그러면 되게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재고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의 오더를 받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부터 테스트 플라잇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테스트 플라잇이냐면요. 이전 설치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김치 냉장고 그 180cm짜리 팔았을 때, 그리고 에어컨 이전 설치, 이런 이전 설치를 통해서 저희가 B2C 시장에 진입을 해서 오더를 이제 따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이후에 저희가 인프라가 아마 더 이렇게 확충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히 확충이 될 겁니다. 그런 이후에는 일부 저희가 저희의 데이터 그 플랫폼에서 흘렸을 때 관리하기 쉽다라고 생각하거나 재고가 효율적으로 잘 빠지는 재고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입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뭐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첫 번째 참가자 물류대장 강태경 공동대표의 피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디션의 포문을 열어준 첫 번째 참가자였습니다. 물류대장 강태경 공동대표님의 멋진 아이템 그리고 내실 있는 피칭으로 이 시간 시작을 잘 해봤고요.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날카로운 질문으로 아이템 검증에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요. 친환경 미세 플라스틱 대체 소재 석세포 아이템을 소개할 루츠랩 김명현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츠랩 김명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천연 소재 석세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 다들 심각한 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4년 UN 10대 환경 문제로 선정됐을 만큼 굉장히 유해한 소재이고요. 국내 역시도 여러분들 역시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매주 일주일 동안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비드라고 불리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연마 소재로서 화장품이나 세제와 같은 생활화학 제품 전반에서 활용되었던 소재입니다. 사람이 사용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로 흘러들어가서 다시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섭취되므로 다양한 인체 부작용들과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상선부터 피부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체 유해성이 발견됐고요. 이에 따라서 2014년 미국을 시작으로 2017년 국내에 이르기까지 생활화학 제품 내에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체들이 개발되었지만 피부 독성이나 자극, 알러지 등의 부작용으로 기술 비용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희 루츠랩은 먹는 배에서 추출한 석세포라는 소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해당 단점을 극복한 친환경 연마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석세포란 배를 먹을 때 오독오독하게 씹히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 내부에 있는 셀룰로즈 내에 리그닌이 침적되어 생기는 소재이고요. 미세 플라스틱보다 뛰어난 연마력과 먹을 수 있다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저희 루츠랩은 자체 기계 장비 및 설계를 통해서 석세포를 전 세계 최초로 양산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저희는 충남 아산에 600평 규모의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연마 소재인 석세포와 다양한 소재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스마트 공장 인증과 추가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통해 탄소 제로의 팩토리 설계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쇠포는 기존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갔던 제품 대비해서 치약 연마 효과는 일반 치약 대비 2.4배, 피부 각질 제거 효과는 4.6배, 모공 축소 효과는 2.4배의 효능이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식품 수준으로 먹을 수 있는 햇섭 수준의 소재로서까지 개발이 가능한 안정성이 뛰어난 소재입니다. 저희 석쇠포는 지역 농가 그리고 환경과 상생하는 소재입니다. 지역 배 농가는 3월, 4월에 저온 피해로 다양한 유가와 낙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가와 낙과 그리고 전량 소각 폐기되어지는 배즙 폐기물들 등을 통해서 석쇠포를 친환경 소재로 업사이클링하여 추출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2022년 현재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소각 폐기물은 약 970톤, 지역 농가에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이윤은 약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2030년까지 약 10만 7천 톤의 소각 폐기물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소재로서 업사이클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쇠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천의 얼굴을 가진 연마 소재입니다. 단순히 코스메틱 제품의 연마 소재로서뿐만이 아니라 현재 발암 물질로서 다양하게 유해성이 제기되고 있는 여성용 색조 화장품의 베이스 그리고 베이비 파우더의 베이스인 탈크와 같은 이러한 대체제 역시도 저희가 색조 화장품의 베이스로서 석쇠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식품 첨가제의 껌이라던가 젤리 등에 첨가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소재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 반려동물 식품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다양한 기업과 MOU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정제, 스크럽 원료, 코스메틱 원료에서는 한국콜마와 LG생활건강, 식품 원료에서는 롯데중앙연구소, 페푸드 원고에서는 사조그룹과 온누리 스토어와 같은 다양한 기업들과 MOU 체결과 NDA 체결 등 그리고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레알이나 아메이 그리고 유럽에 있는 루이비통, 모에테네시 그룹과 같은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과도 현재 색조 화장품의 제형으로서 석쇠포를 활용하기 위한 공장 실사 그리고 계약 진행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2023년 연간 2,400톤 규모의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소재 활용을 위한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많이 협의가 진행되어 있는 코스메틱 시장은 1차 시장으로 그리고 색조 화장품의 베이스 시장을 2차 시장, 식품과 반려동물 식품 시장을 3차 시장으로 선정하여 소재를 순차적으로 납품하며 성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3조 8천억에 달하는 초거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던 소재였습니다. 이러한 석쇠포는 미세 플라스틱 대비 뛰어난 효능과 합리적인 가격, 안정성, 효능을 지니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올해 171억 원의 매출액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875억 원의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2021년 시리즈 A 투자와 지난달 추가적인 브릿지 투자를 통해서 공장 증설과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수상 이력을 통해서 저희 사업성과 그리고 지역 상생, 환경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잣나무 9과 5월 추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대표이사를 필두로 신약 개발을 한 적이 있는 기술이사 그리고 다양한 업사이클링의 전문 인력들이 합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루츠랩은 남겨진 것들에서 남겨질 것들을 보호하는 소재를 추출합니다. 단순히 석쇠포뿐만이 아니라 개껍질이나 새우껍질 등에서 워터솔러블 키틴 추출을 통해서 전 세계 최초로 키틴을 수용성화하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천연물 기반의 코팅 분체 개발을 연구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중기부 팁스 과제까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루츠랩은 환경과 산업의 가치를 추구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환경 대체 소재 석쇠포에 대한 루츠랩 김명원 대표이사님의 피칭이 끝났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장품과 식품 다양한 산업에 있는 플레이어들과 POC를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실제 매출이 나는 것도 있는지 또는 이제 소비자 반응이 좀 기대되는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에 약 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석쇠포 소재 샘플 납품을 통한 POC 테스트에서 매출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연간 300톤 규모의 석쇠포 양산이 가능한 600평 규모의 공장 증설을 통해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국콜마나 LG생활건강 등 다양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납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올해 말 가장 기대가 되는 제품은 석쇠포를 활용한 인체 기본 세정 제품군입니다. 바디워시라던가 폼 클렌징과 같은 다양한 제품군들 그리고 스크럽 등과 같은 제품군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석쇠포 소재가 활용
활용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배석세포라는 천연 소재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고객은 이제 제품 만드는 기업인 것 같은데 그 기업이 저희 서비스를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어서 그 한번- 배석세포라는 이게 천연 소재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안정적으로 되게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걸 어떻게 잘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석세포 추출을 배특이적 곰팡이에서 추출한 셀룰라제를 기반으로 DNA 변환을 통해서 식용 효소를 추출해서 석세포를 순도 99%의 소재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석세포가 양산화가 되기 힘들었던 이유는 석세포 주변의 식이섬유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당분이 높은 과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는 배에서 추출한 곰팡이에서 추출한 효소를 활용해서 이러한 석세포를 순도 99% 순도로 추출하는 데 성공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석세포 소재 안정성을 통해 긴 장기간의 보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이 저희 네. 서비스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 과거에 뛰어난 효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게 모르게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된 제품을 전부 다 활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로서 해당 제품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더 효능이 좋고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소비자한테 다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재가 단순히 화학적으로 추출하는 그러한 소재가 아닌 소각 폐기되는 이러한 소재들을 업사이클링해서 추출하는 추가적인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제품을 활용할수록 환경을 개선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색조 화장품의 제형으로서 석세포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탈크라고 불리는 성면 계열의 색조 화장품 베이스가 거의 대부분 활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탈크라고 하는 베이스는 현재 흡입 독성의 문제가 발생돼서 현재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유럽에서도 서서히 사용 규제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천연물 기반의 색조 화장품 베이스 대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저희는 전 세계 최초로 천연물 기반의 코팅 분체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저희의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게 이제 저희가 순도 99%의 석세포를 만들 수 있는 게 저희의 이제 중요한 기술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도로 또 고급 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제조 부분에 있어서 왠지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만한 그런 제조 단가를 맞출 수 있기 위한 우리의 이런 또 기술력이 있으신 건지 제조 단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재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2,000원에서 45만 원까지의 단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석세포는 배즙 배즙을 짜고 남은 배즙 슬러지, 그리고 전량 버려지는 유가와 낙과 등을 수거하는 원물에서 수거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소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추출을 하는 와중에서 활용되는 공정에 사용되는 전기라든가 기타 부가적인 비용들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킬로그램당 12,000원에서 45만 원까지의 다양한 대체재들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 저희는 킬로그램당 3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단가 형성을 통해서 천연물 시장의 대체재를 지속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미세 플라스틱 천연물 대체재 시장 중 가장 비싼 단가의 제품보다 약 2.3배 이상의 효능과 그리고 1.2배 정도의 안정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부담이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츠랩 김명원 대표이사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한 채 발견된 바다 거북이의 사진이 화제였었는데요. 정말 이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에 대해서 아주 멋진 피칭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 질환 관리 디지털 치료제 비욘드 메디슨 아이템을 소개할 비욘드 메디슨 김대현 대표이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 분야 특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비욘드 메디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턱이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턱관절 질환은 근골격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악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10% 이상이 해당 질환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으며 치과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정신건강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턱관절 질환은 대부분 초기에 엄격한 관리로 치료가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명확한 초기 치료 프로토콜이 없고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많은 경우 질병을 방치하고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치료 방법은 대부분 증상 완화에 위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고비용의 장치 치료 등을 통해서도 결국은 높은 재발률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러한 턱관절 질환의 높은 치료 효과와 재발률 감소가 입증되었으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턱관절 질환관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란 소프트웨어 형태를 가진 3세대 약물로 턱관절 질환과 같은 기존 약물 치료로 치료가 어려웠던 행동 중재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신약과의 개발과 비교하였을 때 개발 기간이 짧고 개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하고 식약처 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연구 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사는 치과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임상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턱관절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나열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디지털 치료제로 치료 가능한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와 의료진용 웹 대시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후속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효율을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국내 최초로 치과 분야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한 탐색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고 턱관절 질환의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통증 점수와 개구량에서 기존 치료 대비 유의할 만한 개선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함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보다 높은 치료 효과와 재발률 감소 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는 궁극적인 진료비 절감 효과를 얻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턱관절 진료 처방 건수는 160만 건입니다. 본사의 서비스는 이러한 대부분의 처방 건수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승인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본사는 2023년 말까지 디지털 치료제 최종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환인 만큼 시장 규모는 해마다 10%씩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20개 이상의 상용화된 디지털 치료제가 있으며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조만간 첫 번째 디지털 치료제 승인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 경쟁력의 핵심은 임상 연구와 이러한 제조 기반에 대한 확실한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치과와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 승인 사례는 없습니다. 본사의 사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승인된 디지털 치료제를 바탕으로 해외 국가별 정책에 따라서 디지털 치료제로 진출하거나 동시에 일반 웰니스 앱으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를 보다 쉽게 처방할 수 있는 치과 특화 분야의 원격 진료 플랫폼 그리고 예약 관리와 개인 진료 기록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치과용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5년 후인 2027년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는 국내 최고의 턱관절 전문가를 비롯한 의료진과 탄탄한 개발자로 구성된 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에 최적의 팀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사는 대표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이러한 치과 진료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시작한 팀으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본사는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최고의 병원들과 임상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욘드 메디슨 김대현 대표이사님의 피칭이 마무리됐습니다. 역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고객이 쓰게끔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업을 하실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사업이 좀 스케일이 좀 규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해외 진출 전략이 따로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기조로 취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항목으로 부여가 되었을 때는 이 처방이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B2B 마케팅이 중요하고요. 현재로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쟁이 매우 심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부분 초점을 맞췄었는데 현재는 급여 진료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턱관절 질환 분야입니다. 따라서 턱관절 질환과 관련된 처방을 위한 보험 세미나 등이 많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를 보험 수가를 얻는 것이 향후 처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프로덕트 마켓핏을 확인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환자가 유입되는 경로에 대한 추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승인과 더불어 FDA 승인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남미와 같이 일부 식약처 허가가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라이트한 버전의 임상 웰리스 앱을 개발해서 동시에 진출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수가를 받기 위한 인증 절차가 꽤 까다롭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디지털 치료제가 아직까지 인증 받은 사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얼마나의 기간이 좀 필요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본사는 2023년에 디지털 치료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이고, 보험 수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디지털 치료제 승인 이후에 발생되는 논의로서 현재로서는 국가에서도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디지털 치료제 업계들과 함께 생태계를 이루면서 이러한 수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같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사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수가를 등재받고 첫 번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턱관절 질환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입을 벌렸을 때 소리가 딱딱하고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지 행동 치료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손톱을 지속적으로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손톱에 대해서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고 이런 게 이제 기존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손톱을 깨무는 행위 자체가 조금 잘못된 행위고 이걸 고쳐야 된다. 이게 행동 치료라고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정서적 스트레스나 이런 요소까지 건드릴 수 있는 상위 개념의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이 질환이 본인한테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서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아예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하셨는데 어떤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저희의 실험군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의 통증 점수가 개선이 되었고요. 저희가 한 가지 고무적으로 보았던 것은 그 실험 자체를 기존 치료군과 대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기존 치료라는 것은 결국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환자들의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평균 통증 점수 변화는 거의 0점에 가까웠습니다. 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환자들에게는 통증이 개선된 효과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악화된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서 현재 저희의 치료 방법이 치료의 보조제가 아닌 아예 대체제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그 국방 스타트업에 출전하실 정도로 되게 군대 다니시면서 창업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창업 의지가 대단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고, 이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턱관절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가 30대에서 40대 여성분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가서 느낀 거는 이러한 상황의 특수성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아주 젊은 건강한 남자 친구들이 이러한 턱관절 질환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병원에 내원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 한 달 정도, 한 번 정도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질병을 방치하고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치과 진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꼭 이러한 체어에 앉아야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고민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러한 치과 체어라는 시공간적 한계를 벗어나는 치과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한 국내 훌륭한 치과 의료 기술을 해외까지 수출할 수 있는 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치고요. 세 번째 참가자 비욘드 메디슨 김대현 대표이사님을 박수로 감사합니다. 응원해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 턱에서 틱틱 소리가 벌써부터 나기 시작해서 걱정인데 또 솔깃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셨는가 또 물어봐 주셨거든요. 각자가 또 일을 시작한 그 초심을 또 한번 가슴속에서 되새겨 보면서 그 소중한 자리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자는요, 꼬마 빌딩 스마트 관리 비대면 건물 관리 시스템 둥지 아이템을 소개할 컨택터스 송희국 대표이사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꼬마 빌딩의 스마트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둥지의 대표 송희국입니다. 우리 흔히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근데 건물주분들이 이 말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임대 사업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업자는 바쁘죠. 실제로 건물주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둥지는 그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둥지가 타겟하고 있는 꼬마 빌딩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요즘에 최근에 아파트 관련된 주거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꼬마 빌딩 시장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둥지가 지금 현재 적기이기도 하고요. 어떤 변화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700원만 내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의 불특정의 등기를 뗐었을 때 둥지가 타겟하고 있는 꼬마 빌딩은 이미 40대 미만의 건물주분들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진 비율이 30%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의도나 강남권에서 전문직을 갖고 있거나 소득이 높아지시거나 뭐 여러 가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좀 일정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략적 법인 즉 SPC를 설립해서 꼬마 빌딩을 재테크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한국에 그러면 열에 9개의 투자가 꼬마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꼬마 빌딩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대형 빌딩과는 다르게 이면에 있는 꼬마 빌딩은 임차인과의 소통, 임대차의 관리, 그 다음에 건물의 하자 보수 또한 모두 건물주의 몫입니다. 그럼 둥지가 도입하고자 하는 이 대형 빌딩 관리 시스템의 이 PM과 LM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한 예시로 알스케어, HDC, 젠스타, 쿠시먼, JLL 등 약 6만 동을 관리하는 대형 부동산 관리 회사의 경우 둥지가 타겟하고 있는 LM과 PM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있는 꼬마 빌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마 빌딩 건물주분이 직접 관리를 하시거나 월에 250 또는 300만 원을 내면서 관리소장님을 고용해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리소장님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 엑셀을 다룰 줄 아시면 월급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 옆에 건물과 내 건물에 관리소장님이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즉 그 체계적인 업무와 시스템과 효율성과 획일성이 다 중구난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둥지가 제공하고 있는 타겟 고객은 신규 매수자, 기존 건물주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 실제로 진주에 계신 상장사 대표님은 투자 목적으로 역삼동과 논현동의 꼬마 빌딩을 매입하셨고 둥지의 건물 관리를 맡기고 계십니다. 이러한 건물주분들이 둥지에게 즉 PM의 관리 요소를 맡기게 되면 기존에 9to6로 근무를 하셨던 소장님의 관리 시간뿐만 아니라 둥지는 일정 거점에서 출동하는 방식의 건물 관리를 통해서 긴급 대응 또한 가능하고 24시간 건물 관리를 함으로써 비용과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인 임차인들에 대한 민원과 중개는 누가 진행하냐? 그 꼬마 빌딩, 둥지가 관리하는 꼬마 빌딩에 가장 가까운 로컬 중개사분들께서 관리하십니다. 이게 강남에 있는 그 빌딩 중개법인들과 관리법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강남에서 내놓으라 하는 일 잘한다라고 하는 중개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있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로컬 지역 20년, 30년 근무하신 지역의 중개사분들보다 그 지역을 더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즉 거기에 착안을 해서 둥지가 관리하는 건물에 가장 가까운 로컬 중개사분들과의 공동 중개 문화를 통해서 수수료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PM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테크적인 요소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시스템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기존에 건물당 관리소장님이 계셨던 구조에서 일정 거점에서 출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고 비용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개선됨으로써 LM에 관련된 요소는 로컬 중개사분들께서 관리하시게 되시고요. PM에 관련된 요소들은 둥지가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써 비용과 효율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둥지는 올해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MVP 테스트를 통해서 강남 3구와 성수동을 통해서 테스트를 마쳤고요. 이를 통해서 누적 거래액은 367억, 매출은 5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응이 뜨거운 로컬 중개사분들은 현재 85분이 둥지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으시고요. 현재 22개의 건물을 각각 배정받으신 로컬 중개사분들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0분이 넘는 중개사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세요. 둥지의 플랫폼과 함께하고자.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로컬 중개사분들은 3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올리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에서 중개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수능 시험 응시자 숫자보다 공인중개사 응시자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중개사분들에게 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건물 하나에 관련해는 PM 안에서의 이런 세부적인 용역 서비스들은 한 15개 정도가 넘습니다. 이런 15개의 업체들의 영업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정 전문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건물 관리에 특화된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둥지가 바라보는 연면적 300평 기준, 1층이 단층 기준으로 60평 기준으로 5층짜리 건물, 즉 이면에 흔히 볼 수 있는 꼬마 빌딩 기준으로 했었을 때 둥지가 창출할 수 있는 PM뿐만 아니라 LM, 그리고 LM에서 연계될 수 있는 파생 비즈니스의 경제적 가치는 1억 8천 정도이고요. 이 기준은 매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둥지는 현재 둥지가 프리-A 투자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프리-A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다음 이후에 PM에만 집중적으로 거래처를 많이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 이후에 LM,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AM 서비스를 통해서 건물의 매입 또는 매각 또는 개발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지의 멤버들은 향후에 둥지가 LM 또는 AM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략에 특화된 멤버들이 현재 지금 미리 모여 있습니다. 송송한 CFO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13년 동안 PF의 결정권자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계셨고요. 중개팀, 마케팅 관리팀 또한 로컬에서 잔뼈가 굵은 중개사분들이 합류해 있으십니다.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약 5개월간 둥지의 매출은 5억 정도 발생했고요. 초기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5억 매출 달성 기준으로 했었을 때 BEP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둥지가 타겟하는 건물 관리의 숫자가 내년에 300개로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PM에서 발생하는 매출보다 LM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장기적으로 5배에서 10배 이상, 5배에서 6배 이상 훨씬 더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둥지의 서비스는 가장 로컬 중개사분들에게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제가 오전에도 방금 계약서를 하나 쓰고 왔는데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건물을 갖고 계시고 사모님께서 건물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따님 두 분이 미국에 계신데 내가 이 건물을 22년 동안 관리하면서 딸들을 1년에 한 번밖에 보러 못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건물에서 임대 수익이 2,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둥지가 이 건물을 8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당장 11월 달에 미국으로 떠나시는 티켓팅을 예매를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둥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든 건물주분들의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칭이 마무리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질의응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80만 원의 관리를 준다고 하셨는데 네. 관리해주는 내용이 그럼 어떤 내용들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PM의 전반적인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PM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엘리베이터, 수도, 전기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고요. 건물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누수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대응을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뭐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돼서 갱신을 해야 된다. 이런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PM의 용역으로 다 일관짓고 있습니다. 그 연관된 질문인데 실제로 건물 관리를 하다 보면 네. 거기에 임대인들이 많이 사시고 거기에 네. 여러 가지 하자 보수들이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주인이 그 직접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계약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 계약권 때문에 사실은 그 장기간 이렇게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책임을 지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의 민원 관리는 둥지가 직접 하게 되고요. 임대차의 계약 갱신과 아니면 신규 임차사를 유치하는 전략은 그 지역의 로컬 중개사분들과 공동 중개 문화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 로컬 중개사랑 연결을 시키셨을 때 네. 처음에는 이제 연결해주고 나서 수익이 나시겠지만 네. 그 다음번에는 이제 건물주랑 로컬 중개사가 또 서로 이제 따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네. 어떤 뭐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둥지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둥지를 통해 건물주분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중개사분들이 중개 계약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뒷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뒷계약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거점으로 공동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를 이제 낮추셨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이해를 했는데 퀄리티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또 보장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PM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럼 꼬마 빌딩의 관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둥지와 계약을 하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건물주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하루에 9 to 6로 관리하시는 소장님들이 계신 시간대에 비해서 건물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시간은 야간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건물주분들이 초기에는 퀄리티에 대한 의심을 가장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6개월,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오히려 퀄리티 때문에 옆에 계신 건물주분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 주셔서 오히려 야간 시간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소장님이 철물점에 전화해서 대응해 주시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건물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만족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터스 송희국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비대면 건물 관리 시스템 둥지 아이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다들 뭐 건물 한 채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건물주분들이 이렇게 고충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구독 플랫폼 왓썹 아이템을 소개할 왓썹의 김준태 대표이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개념 구독 플랫폼 왓썹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태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서비스의 고객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저희 서비스 자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소비를 구독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업의 70% 이상이 구독 모델을 도입 중이고요. 사실 그전에는 넷플릭스 하나 볼까 하던 저희의 구독 생활이 이제는 3개 혹은 5개 이상을 구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40조 원을 육박하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100조 시장을 바라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국내 시장의 성장률은 세계 구독 시장 평균 성장률보다 2배 빠르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되게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저희 왓썹은 무엇을 불편하게 여겨서 사업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모션 통해서 쉽게 구독하시잖아요. 근데 잘 쓰다가 어느 순간 잠깐 방심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쓰지도 않는데 결제가 막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무슨 결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수많은 지출관리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 왜 구독은 관리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독 서비스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설사 저희가 카드 내역이나 은행의 거래 내역을 보다가 이거 구독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해지하려고 할 때 더 이상 그런 금융 서비스와 핀테크 서비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은행으로 비유하면요. 어느 은행에 가서 제 계좌에 돈이 얼마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1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B 계좌로 5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은행에 저한테 이런 대답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체는 저 옆에 지점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3가지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비 인지를 해드리고 저희 앱에서 소비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3번째로 맞춤형으로 관리해드리겠다. 이거를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무엇으로 결제하든 여러분들이 매월 숨 마셔 나가는 모든 전기 지출을 자동으로 찾아서 한눈에 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결제 내역에서 정기 결제를 찾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취향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소비 패턴도 알 수 있습니다. 맞춤형을 추천해드리고 원하는 구독이 있으면 앱에서 간단하게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관리가 되겠죠. 3번째로 쓰다가 이거 안 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차 하면 결제된 알림과 간편 해지, 결제 건너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왓썹에서 완벽한 소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왓썹 출시 후 진행한 성과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왓썹은 사용자 10명 중 9명이 지인의 소개와 추천으로 왓썹을 설치합니다. 자연유입이 89%가 넘는 형태가 띄고요. 이런 성장에 힘입어 마케팅 없이 매월 42%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사용자 중에 42%는 앱을 설치 후 4개월이 지나도 계속 앱을 쓰는 리텐션을 보이는 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약간 힘들어요. 왜냐하면 금융도 섞여 있고 커머스도 섞여 있고 라이프 스타일도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여러 군데에서 인증이나 아니면 이런 저희가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아이템의 혁신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석 능력, 서비스의 안정성,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인증과 정부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왓썹을 이끈 강점이 무엇일까? 비즈니스 모델보다 강점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핀테크보다 잘 분석합니다. 이건 저희가 결제수단 연동하는 과정이고, 여러분의 결제수단 연동하면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거 자동으로 찾아드립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분석 능력일까? 라고 생각하면 이 화면을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해요. 자율주행할 때 센서에 잡히는 화면을 데이터 처리를 해서 저렇게 보여주거든요. 저희는 결제 내역을 사람들이 직접 전처리를 하고 자동화 시스템 하다 보니 한 명이 10분 정도면 36만 건을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능력과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왓썹에서 해지의 기능은 해외에서 해지를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보다 월등히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왓썹에 해당 계정에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해지해드리고요. 난 정보 주기 좀 꺼림칙한데 라고 하면 저희가 해지의 쇼컷을 제공해드리니 그거 보시고 해지하시면 금방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보 보안에 힘쓰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결제 정보를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수준에 적합한 정보 보안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여러 인허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왓썹의 성장 목표와 비전인데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소비하는 모든 고정 지출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왓썹은 여러분의 소비 패턴과 습관, 취향에 기반해서 알아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꿈꾸고요. 그걸 통해서 왓썹은 여러분의 소비가 자율주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상 고민을 줄여주는 새로운 소비관리 서비스 왓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왓썹에 대한 김준태 대표이사님의 피칭이 있었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의 자유로운 질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쓰고 싶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해지를 쉽게 하는 서비스 같아서 조금 망설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업에게 주는 우리 서비스의 베네핏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왜 관리하지 못하지? 라는 가설을 갖고 해결하고 다음 문제가 바로 지적하신 그 문제였거든요. 해지가 쉬우면 사업자들은 싫어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는 전 세계 구독 시장을 보면 미국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구독 시장을 좀 살펴보면 재밌는 형상이 띄는데, 초기에 해지를 어렵게 하는 서비스들이 존재했었어요. 그거를 수익을 이제는 유지시키는 거였죠. 근데 그 서비스들은 점차 시장에서 도태돼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기업들은 처음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를 어렵게 하지만, 사실 기업들이 진짜 원하는 정보는 우리 고객이 왜 이탈하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고객이 왜 이탈하냐에 대한 정보는 결국 고객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기 결제를 찾기 위해 모든 결제 내역을 분석하다 보니 그 고객의 프로파일링이 됩니다. 그럼 저희 제휴사는 저희한테 그 정보를 역으로 이제는 이렇게 사서 가명 처리되고 통계 처리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기존의 고객을 락인시키는 것과 이탈된 고객을 다시 리마케팅하는, 리텐션 마케팅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의 BM으로 하나 작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설명 너무 잘 주셔가지고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가 고객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인 것 같기는 해요. 효용성은 다지 높은데 구독을 하거나 해지할 때만 거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효용 가치에서 고객 데이터를 많이 쌓으실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를 쌓으시고 그걸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방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에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앱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카톡이나 주식앱처럼 늘 발생하면서 데일리로 접속을 해야 되는 앱이 있고요. 어떤 앱은 기능성 앱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잊지 않고 접속하면 되는 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 은행을 가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 카드 앱에 들어가서 내가 카드를 몇 번 썼는지 보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방문 빈도를 생각했을 때 관리되는 서비스가 하나라도 있다. 그럼 한 달에 2번은 꼭 들어오십니다. 저희가 알람을 보여줄 때 꼭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얼마나 자주 들어오냐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푸시를 보내거나 당신 결제된 예정이야 라고 알림을 줬을 때 그기에 반응하는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살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일리 리텐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원하지도 않고 굳이 고객이 그 자기의 시간을 써서 저희 앱에서 돈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한정된 시간, 퇴근하고 저희한테 주어진 3시간의 시간 동안 원하는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어떤 데이터를 모으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물건을 사는 과정을 제 입장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관심을 갖고요.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실제로 결제를 하고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부분의 정보를 제가 취득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관심에 대한 정보는 SNS나 인터넷 포털 매체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에 대한 부분은 위치에 대한 부분, 아니면 통신사가 갖고 있는 앱에 대한 실행에 대한 데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샀냐라는 거는 사실 스토어에서 존재하는 정보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정보 중에 유일하게 결제에 대한 정보는 앞에 방문에 대한 정보와 뒤에 뭘 샀냐에 대한 정보의 중첩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제 정보를 활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것은 이미 검증됐듯이 이 녹화가 되면 좋은 건데 여러분 검찰 조사 받아보시면 제일 먼저 금융수단을 조회하는 행위를 통해 여러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정보는 여러분의 취향, 성향, 패턴, 어디를 다니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사라졌는지 볼 수 있는 메인 정보고 이 메인 정보가 마이데이터로 풀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고객에 대한 초개인화된 관리를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플랫폼 왓썹 아이템에 대한 왓썹 김준태 대표이사님의 피칭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경제 시대가 그야말로 활짝 열렸죠. 저도 무료 체험 자주 이용하고 있곤 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디션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5분의 참가자를 만나봤는데요. 다음 참가자를 만나보기 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현재 시각이 10시 38분인데요. 43분까지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입구에 스낵바가 간단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팝콘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챙기셔서 즐겁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 잘들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참가자가 구독 플랫폼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언어 교환 플랫폼입니다. 하이로컬 아이템을 소개할 하이로컬의 윤정호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언어 교환 플랫폼 하이로컬의 대표 윤정호입니다. 저는 첫 번째 창업에서 O2O 언어 교환 카페를 운영하며 40억 누적 매출, 40%의 영업이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어 교환으로 외국어 회화 학습의 프로덕트 마켓 핏을 검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 성장의 한계성과 글로벌 유저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작하게 된 것이 온라인 언어 교환 서비스 하이로컬입니다. 저희 하이로컬이 타겟하고 있는 글로벌 외국어 회화 시장은 52조 원 시장입니다. 이 중에 현재 스테이지에서 소셜 외국어 회화 시장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소셜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소셜은 외국인 친구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외국어 회화 학습 효과를 거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업계 1위 헬로톡은 3천만 유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의 유저 그리고 향후 8억 명으로 빠르게 성장할 시장입니다. 이러한 좋은 시장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존의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즘 MZ 세대들의 소통 채널 트렌드는 오디오 혹은 비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계 1, 2위는 텍스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화 앱으로서의 기능적인 한계, 음성 대화 연습의 부재, 음성 교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목적과는 다르게 데이팅 혹은 정치, 폭력 이슈 등으로 많은 유저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 저희 하이로컬을 소개합니다.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요. 원한다면 그룹 채팅이 가능하고 1대1로도 연결이 돼서 저는 이재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로 음성이 변환이 된 후 트랜스크립트를 통해서 교정까지 음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3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첫째,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수다만 떨어도 AI가 알아서 교정해주는 기능. 둘째, 회화의 고질적인 문제인 레벨 테스트를 크라우드 소싱 레벨 평가를 통해서 레벨의 객관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사람을 알아서 걸러주는 AI 모더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3가지 딥테크 기능과 함께 멀티태스킹의 효율성, 그리고 그동안 축적해온 190만 오디오 데이터를 통해서 경쟁사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별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시스템과 트레이너 시스템으로 하이로컬은 런칭 1년 만에 언어 교환 필드 글로벌 3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180개국의 앱 상용화가 완료되어 있으며 44만 명의 유저, 하루 사용자 15,000명, 월간 사용자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성장률 20%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의 사랑을 받으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로컬의 좀 더 디테일한 트랙션 지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통 외국어 회화 앱이 하루 평균 5분의 스피킹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하이로컬에서는 현재 45분의 스피킹 타임, 즉 9배 이상의 스피킹 타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화를 가능하게 하는 2000시간의 법칙에 더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저의 락인 효과 검증입니다. 요즘 앱이 300만 개인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앱을 가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이로컬에서는 현재 하루 평균 1200명에서 2000명의 유저가 어떠한 광고나 마케팅 없이 올가닉으로 초대되어 가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유저 수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하이로컬 내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터랙션 지표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는 저희의 수익 모델인 프리미엄 모델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저희는 현재 1년 동안 유저 획득을 통해서 지난 7월 하이로컬 프로 1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런칭하였고 현재 DAU 4% 전환율로 빠른 매출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저 수 성장 100만, 200만, 400만, 800만으로 감으로써 하이로컬 프로 2, 3, B2B 데이터 판매, O2O 입장, 소셜 교류 티켓 입장료까지 수익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내 100만 유저 달성, 4억 원의 매출, 구독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로컬의 3년 로드맵입니다. 저희 하이로컬은 글로벌 시장 1위 선점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누적 8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최근 팁스 선정과 함께 인건비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로컬이 이렇게 글로벌 시장 1위 선점을 자신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축적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스케일업 전략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리테인되는 유저의 초점을 맞춘 제품 고도화. 둘째로 한국어, 영어에만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로 국가 언어의 풀을 확대하며 유저를 확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바이럴 유저 확장 기능입니다. 2명의 유저가 1명을 초대할 수 있는 비율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명확한 스케일업 전략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저희 하이로컬 팀을 소개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300억 엑시트를 경험하고 저희 현재 CTO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CTO를 비롯해서 40억 누적 매출을 만들어 본 한국인 CEO와 캐나다인 CMO,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야, 에듀테크 분야에서 전문성을 두루 갖춘 팀원 12명이 모두 열심히 글로벌 시장 1위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로컬은 어울리며 배우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외국인을 연결하여 현지인과 함께 외국어 회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하이로컬이 성장하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언어 교환 플랫폼 하이로컬에 대해서 심사위원분들의 날카로운 질의 역시 또 청해 보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우리 고객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이 지금은 메이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분 유저들을 더 늘리기 위한 저희의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고객의 페르소나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현재 저희 유저 고객군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65%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입니다. 저희 고객군은 90% 이상이 외국인이고 한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피킹을 더 원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혹은 외국에 정말 나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외국인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로도 만족감을 느끼는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유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저들은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하고 그걸 입증해서 계속해서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은 곳에 저희의 생각이나 가설만이 아니라 효율이 좋은 곳에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언어를 연습하는 데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긴 한데 실제로 언어를 배우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 링글이나 이런 좀 비싸더라도 훨씬 더 프로페셔널한 곳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유저들이 영어 교육, 그러니까 저희 영어 어떤 스킬에 대한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점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다른 데로 이탈을 하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실제로 어떤가요? 네, 저희 어펜딕스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업계 에듀테크는 레드오션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앱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듀오링고는 5조 원의 밸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지컬 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앱들과 경쟁 구조가 아니라 상호 보완 구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발음, 문법, 단어 이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하고자 하는 앱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당연히 듀오링고나 맵라이즈, 링고디어 이러한 같은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많은 고객들은 사실 발음, 단어, 문법 다 연습하고 나면 정말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앱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경우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상호 보완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회화를 집중적으로 더 키포인트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네, 저희 고객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제 실제로 회화해보는 경험에 있어서 가치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과금하는 단위가 뭐 이모티콘 보내기라든지 뭐 광고 안 보기, 그 다음에는 뭐 분석 리포트 보기라는 점에서 약간 공감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만날 수 있는 횟수를 과금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 고객들이 어떤 데 가치를 느끼고 어디에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현재 35살의 나이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많이 사주고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더 컨택할 수 있는 것에 돈을 지불하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 모델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실제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많이 구매하라고 어느 누구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본적인 이모티콘뿐만 아니라 더 많이 사용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거기에다 구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상에서 자기와 소셜 관계가 생긴 사람들끼리 인터랙션을 할 때 이러한 이모티콘과 그리고 더 추가적인 별풍선 같은 개념들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을 저희는 현재 내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교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오디오로 연결을 해줬을 때 이것들이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교환 플랫폼 하이로컬의 윤정호 대표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트라이 에브리띵 기간에 세계 지식 포럼이 함께 열려서 또 여러 가지 언어로 뜻깊은 주제를 또 소통하고 관통하는 시간이 돼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참 걸맞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7번째 참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개체 관리 솔루션 트랙팜 아이템을 소개할 트랙팜의 윤찬영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돈 농가의 질병 예찰 및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AI 모션 분석 기반의 개체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트랙팜의 대표 윤찬영입니다. 네, 간단하게 회사 소개하면은 작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사업성과 기술력 인정받아 창업사관학교와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으로 자금 확보하여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 비전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체된 양돈 산업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장 관리자의 업무 경험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실제 현재 양돈 농가 현황의 모습입니다. 비육동 관리표, 유독가스, 각종 전염병 문제들. 현재까지도 양돈 농가는 100% 인간 노동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환경입니다. 실제 한국 양돈 농가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생산 효율성이 2배 낮고 또 폐사율이 2배 높습니다. 비용 대비 낮은 생산성, 수작업의 현실적인 한계, 매년 증가하는 전염병 피해와 노동인구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돼지는 열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런 열 측정하는 이슈들도 사람이 모두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양돈 농가에서 해야 하는 이러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런 개체 관리 작업들을 이제는 좀 더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통해서 농가의 생산량 확대와 노동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귀에 부착하는 태그 형태의 모델과 AI 카메라를 통해서 24시간 돼지 개체의 행동 패턴과 배변량, 식사량, 활동량, 체온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합니다. 이 단계 AI 분석 단계에서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던 증상까지 파악을 하고 실시간으로 돼지 헬스 리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3단계 플랫폼 기반의 솔루션 배포 단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알림을 전송해주고 또 향후 전염병 예찰 연구에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인천, 강화, 진천, 제천, 논산 10개 농가에 직접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40평당 한 대가 들어가고 있고, 법적 규격에 따르면 한 대의 카메라가 222두의 돼지까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관리자 1인이 500마리를 관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귀에 부착하는 태그 모델은 1시간에 한 번씩 개체 상태를 기록을 해주고 계속해서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체온과 습도를 1시간 단위로 기록을 해주고 이를 행동 패턴과 같이 분석을 해서 돼지의 건강 상태를 분석을 해줍니다. 현재 정확도는 한 98.5%로 측정을 되고 있고요. 10개 농가의 이제 테스트 결과 약 40% 이상 노동 시간이 감소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돌린 실제 모습이고요. 이제 건강하면은 이제 초록색 박스로, 건강하지 않다,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하면 저런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모습이고요. 돈방별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데이터 구축 및 업로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만 하고 설비 위주로 했던 단순 스마트 축산 기업들과 다르게 저희는 이제 행동 패턴을 본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제품별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체열을 한다거나 자궁에 모돈내 바이오 캡슐을 집어넣는 이러한 좀 불필요하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귀에 부착하고 또 카메라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이제 측정 가능한 돼지의 종류도 모돈, 이유자돈, 자돈으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B2C, B2B 그리고 축협 같은 지자체 B2G까지도 보급이 가능한 사업의 다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시장은 매년 13% 성장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1차 타겟은 수도권에 위치한 1,200여 개 농가를 저희
목표 고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축협의 스마트팜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고 내년에 대형 양돈 농가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양돈 단지의 선공급 후판매 방식을 사용하고 또 축사 하드웨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솔루션을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팀은 이제 실제 사업 경험이 많고 사업 매각까지 해본 저를 포함해서 이제 AI 전문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실제 양돈 농가, 후계 농인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축산업계의 부굴이 되고 싶은 트랙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랙팜에 대한 아이템 피칭이 있었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돼지에 대한 그 건강이 어떤지에 대한 그 AI 교육을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건강 유무를 판단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1,250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돼지 건강을 분석하는 모델은 실제 양돈 개체 건강을 분석하는 함수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해서 함수식 계산해서 건강이 좋다 안 좋다를 여러 값으로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는 이제 생산 규모가 7조 원 규모, 그리고 설비 규모가 5조 원 규모로 해서 12조 원 규모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전공이 그 이쪽 양돈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셨고 하게 되신 동기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네 맞습니다. 저는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저는 이 사업 전에 한 2번 정도 창업을 하고 또 성공적으로 매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보면서 되는 사업을 해야겠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축산 시장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기반 사업이고 1차 산업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큽니다. 뭐 농담문처럼 이렇게 종종 하는 얘기지만 농산업의 10배 정도 규모가 축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농산업에서 하고 있는 플레이어 수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적은 게 축산업입니다. 시장은 더 큰데 플레이어는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사업은 저는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하고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좀 경쟁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네, 보여주신 그 한국축산데이터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경쟁사들을 충분히 다 대체할 만한 특별한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 데이터가 초기에 시작한 건 맞는데 현재는 좀 사업을 틀어서 이제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육감 같은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뭐 저희는 이제 뒤따라가는 입장이기도 하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있지만 시장적으로 본다면은 아직 이제 특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AI 농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한 7,000건 정도 됩니다. 등록된 특허만 한 3,000건 정도 되고, 근데 AI 축산 AI 양돈이라고 보면은 등록된 특허가 100여 건 정도입니다. 아직 시장이 장악되지 않고 키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이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튼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왜 틀었을까? 여기가 지불 의사가 없는 시장이 아닐까라고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 선도 기업이 했었던 거는 모니터링만 해왔습니다. 카메라 기반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체열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그 수의학적인 진단을 내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해왔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기존의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거고, 체열을 한다는 거는 이제 수의사 등 전문가가 와야지 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이제 기존에 원래 하던 거에서 더 플러스 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귀에 부착하는 태그 모델을 항상 모든 농가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을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집어넣어서 모니터링과 같이 모니터링 기술과 그리고 측정 기술을 같이 분석을 통해서 건강을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할 수 있어서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트랙팜 윤찬영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제역이라든지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도 참 양돈 농가가 고심이 많을 텐데 뉴스를 전하면서도 이렇게 한 번에 막 수천 마리씩 폐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축산 농가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8번째 참가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질 플랫폼 샵 팬픽 아이템을 소개할 샵 팬픽의 최영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빅데이터로 IP의 가치를 찾아주고 팔로를 개척해주는 덕질 플랫폼 샵앤픽입니다. 최근 이 IP 시장은 기획사뿐만이 아니라 대형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다 보니 아무 계획도 없이 누구나 막 진입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송에 대한 문제, 퀄리티에 대한 문제, 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팬들이 원하지 않는 굿즈들을 내주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로 팬들이 정말로 원하는 제품을 퀄리티 있게 제작해 주자라는 마음에서 이 샵앤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초기에 진입한 시장은 굿즈 시장입니다. 현물뿐만이 아니라 이모티콘이나 음원 등을 저희가 제작을 해주고 저희 자체 플랫폼 내에서 컨텐츠에 대한 간접 소비와 이 굿즈를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약 220여 명의 크리에이터와 트레저 헌터와 같은 대형 MCN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같이 소통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랑 잘 어울리는 굿즈가 뭘까요? 나와 잘 어울리는 콘텐츠가 뭘까요?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는 간단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면 성별, 콘텐츠 매체 이런 데이터가 있고 제품에 대한 데이터, 제품의 카테고리, 가격, 그리고 팬들에 대한 데이터,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창작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고 가장 잘 판매가 되고 팬들이 정말 원할 것 같은 제품을 매칭시켜주고 플랫폼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약 3일 정도 걸리던 기획 시간이 1분 이내에 자동으로 끝나는 솔루션으로 저희는 굿즈 시장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형성함으로써 조금 더 수요 조사와 굿즈에 대한 니즈를 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초기에 1인 미디어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향후에는 캐릭터나 연예인, 웹툰 등 IP를 가진 다양한 영역의 시장의 카테고리를 확장할 예정에 있으며 이 시장은 컨텐츠 전체 시장이며 이 중에 약 20%가 저희는 머천다이즈 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약 50조 원 정도가 형성이 돼 있고 머천다이즈 시장은 약 1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 많은 경쟁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획사도 저희 경쟁사고요. 이들은 실제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디자인이나 판매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분석이나 기획,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OD 업체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제품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획이나 분석, 사후 관리, 디자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 굿즈를 제작함으로써 이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MCN 기업 트레저헌터 역시 작년 8월에 경쟁사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와 함께 계약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가가 있고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공급가가 있습니다. 판매가에서 공급가를 빼게 되면 순수익이 남게 되고 그 순수익의 약 40%가 플랫폼의 수익입니다. 매출액 대비 약 23%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작년에 약 1억 6,400만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올해 상반기 만에 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만큼 이미 전년도 매출의 약 2배를 달성한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획과 분석을 통해서 굿즈를 매칭해주고 제작하는 영역을 넘어서 IP에 대한 머천다이저 시장을 A부터 Z까지 자동화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앞서 굿즈를 추천해 줬다면은 앞으로 내년 팁스 과제를 통해 개발할 인공지능, 디자인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기획부터 분석 그리고 디자인 모든 걸 한 번에 1분 이내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저를 포함한 15명의 팀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저희는 특이하게도 애니메이션이나 연예인, 게임에 대한 덕질 경력을 갖고 있어 전체 덕질 약 10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만큼 이 서브컬처에 대한 문화에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P의 가치를 찾아주는 굿즈 플랫폼 샵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신에 찬 피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샵앤픽의 최영호 대표님의 피칭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고객이신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뭐 구독자 수는 얼마 정도 있는지, 분야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저희 서비스를 만족한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크리에이터들은 현재는 유튜브나 트위치 TV에서 활동하시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약 90%고요. 그 다음에는 웹툰 기획사들이 약 한 1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크리에이터가 약 10%, 뭐 구독자 수 기준으로 보면 50만에서 100만 이상 급들이 10%고 나머지가 이제 중소형 혹은 마이크로가 약 90%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콘텐츠는 소통이나 노래, 게임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두 번째 질문 제가 긴장해서 잊어버렸는데 한 번만 더. 네, 그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재오픈율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탈을 하면은 저희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저희를 몇 회 이용했는지 그리고 저희한테 몇 명이 이탈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저희는 설립 이래로 소속사의 개입 없이 이탈한 크리에이터는 단 한 명도 없고요. 연평균 약 2회에서 3회 정도 저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각 저희가 크리에이터당 평균 매출과 저희가 판매량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이제 구독하는 구독자 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모수가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크리에이터들 죄송합니다. 저희 크리에이터들의 이제 구매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독자가 적고 많고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구독자가 뭐 2만이고 구독자가 30만인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굿즈를 매칭해 준 경우랑 안 하고 실제로 그냥 자기가 판매하고 싶은 경우에 판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9배나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30만인 크리에이터는 2주 동안 매출을 약 3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2만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제품을 매칭해 준 결과 매출을 약 5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 만큼 여기는 단순히 구독자가 아니라 팬심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1인당 나는 매출은 대형과 소형이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인당 약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고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굿즈를 이제 기획하셨을 때 이 굿즈의 어떤 퀄리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말씀 주신 팬덤이 중요한가요? 일단은 사실 구매를 유도하는 거는 팬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지에 대한 여부는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질의응답도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샵펜픽의 최영호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덕질, 덕후 이런 얘기가 이제는 정말 보편적인 말이 됐는데요. 자신의 취향이 자신의 캐릭터가 되는 시대죠. 각자의 또 흥미 영역도 굉장히 다원화되는 시점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9번째 참가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기업 맞춤 선물 서비스 유어위시 아이템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유어위시의 최영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 맞춤 선물 서비스 유어위시를 운영하고 있는 최영현입니다. 최근에 추석이 있었죠. 그때 회사나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선물들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런 마음을 전하는 서비스가 저희 유어위시입니다. 현재 비대면 선물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부담 없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점점 더 다양한 상황에서 비대면 선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위한 선물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 경영 지원 담당자는 기존의 방식으로 선물을 보낼 시에 굉장히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크게 됩니다. 평균 5일간의 준비 기간, 그리고 10일간의 추적 기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선물 만족도, 그리고 사후 관리 소요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또한 비용 또한 1인당 6.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선물을 보내도 직원과 고객들의 만족도가 많이 낮아서 이렇게 선물들이 평가받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선물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유어위시는 간편하게 선물을 발송할 수 있고 받는 분이 직접 선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기존 기업 선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발송 시간은 평균 30분, 그리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량 선물 발송 단 3단계면은 충분합니다. 선물 고민부터 발송, 관리, 정산까지 3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물을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송부터 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유어위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아볼 때는 편리하게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선물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보냈는지 메시지를 본 이후에 엄선된 선물 중에서 받고 싶은 선물을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선물 받아보는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물이 온 걸 알려드리고요. 어떤 회사에서 보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정도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씩 1차적으로 선물을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선물을 내가 진짜 받고 싶은지 상세하게 제품을 확인을 한 이후에 원하는 장소로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끝나고 간단하게 메시지 또한 남길 수 있고요. 네, 저희는 프로토타입 때부터 다양한 이제 기업들의 이런 선물 고민들을 들어보면서 함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쉽게 선물을 보낼 수 있었고 대량 선물뿐만 아니라 이제 1대1로 선물 보낼 때 너무 좋았다 그런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쟁력은 소싱 단계부터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수만 개의 저희는 제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2,000개 정도로 상품 한번 추리고 그 2,000개 중에서도 선물을 보낼 때 어떤 선물이 좋을지 저희는 큐레이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큐레이팅은 저희 자체의 선물 기술로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선물 후보군을 고를 때부터 선물 보낼 때까지 그리고 최종 선택할 때까지 다양하게 회귀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품 유저 정보 기반 추천과 수신 정보 기반 추천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기타 특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기술은 서비스에 이렇게 녹여져 있는데요. 저희가 MD가 직접 고른 꾸러미나 아니면은 실시간 선물 이런 걸 쉽게 살펴볼 수 있고 모든 선물은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사 대비 고객들에게 더 만족도 높은 선물이 가능합니다. 또한 살펴보듯이 저희가 선물을 보내면 되게 성의가 오히려 더 있어 보이거든요. 선물을 풀어보는 UI와 하나씩 선물을 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물의 감동을 그리고 기업이나 이제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확인하면서 선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 담당자를 위한 선물 맞춤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복지몰과 다르게
커머스에서 볼 만한 정말 좋은 제품들을 공급가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편리성과 받는 이 만족이 높은 기업 선물 서비스로 재사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업은 1조의 선물을 1년 동안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명절에만 거의 2조가량을 보내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의 니즈와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물 서비스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객관가가 높은 고객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초기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마케팅 실시해 보았고, 이번에 배운 걸 바탕으로 다음 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기업 선물에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더 알릴지 이미 레슨 앤 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실행력 있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희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인데요. 프로토타입 때부터 저희는 영업을 실시해 왔고, 그다음에 기술 보증 기금, 서울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다양한 이제 이러한 성장 절차를 통해서 현재 정식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회사 생활을 한 후 저는 MBA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업 선물 1등은 UOC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량 선물 시작으로 기업 선물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 복지까지 챙길 수 있는 선물을 주면서 복지를 챙기는 이러한 서비스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비전에 많이 호응해 주셔서 저희 지금 있는 팀원들뿐만 아니라 테슬라 HR 그리고 이베이 HR 출신의 이러한 인재와 삼성 데이터 사이언스 출신의 이제 인재가 저희에 합류하기로 이제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UOC is the best choice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선물해 보시고 더 없이 편리한 선물과 소중한 관계의 관리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날 그리고 연말 선물 때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업 맞춤 선물 서비스 유어위시에 대한 아이템 소개가 있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심사위원분들의 날카로운 질의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선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기업들에서 이제 관련된 플랫폼이나 몰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해결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저는 이제 비대면으로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머스들이 어떻게 보면 선물하려고 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도 선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업 대상을 고객으로 명확히 하여서 그분들의 선물 고객을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때문에 예를 들어서 런드리구나 리디북스 같은 걸 선물하고 싶어도 저희 서비스와 함께 협업도 할 수 있고 저희는 함께 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선택을 선물하세요라는 슬로건 나오기까지 되게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선물이라는 행위가 사실은 내가 당신 생각하면서 뭔가를 골라서 그걸 전달해 준다라는 의미가 강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마케팅하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마케팅 하시면서 아까 레슨런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과 이제 그 감동, 마음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간에는 정보 비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정말 소중한 관계인데 알 수가 없는데 저희는 그래서 선택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대신에 이제 간단하게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저희의 UI, UX, 인터랙션을 통해서 정말 성의가 있고 난 당신을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을 살려서 저희는 그런 어려움을 좀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택해봤는데요. 이제 인사 담당자나 대표님들에게 더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채널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차후에 더 그분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조금 진부한 질문을 드리면 카카오 선물하기나 아니면 그 대기업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지금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와 동일한 타겟의 시장에 어떤 진입을 한다면 저희의 좀 진입 장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카카오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편하게 선물 많이 보낼 수 있고요. 하지만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커머스적 관점이 강합니다. 저희는 조금 더 큐레이팅해서 맞춤형으로 선물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신자 기반의 선물 추천이 가능하게끔 하고 또 더 나아가 UI, UX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대기업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업에서 선물을 할 때 사실 선물을 고르는 것도 그렇고 그 받아보실 때 같이 동봉되는 메시지나 그런 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을 하고는 하는데요. 여기 입점되지 않은 상품을 선물을 하고 싶거나, 네, 그리고 또 좀 맞춤 뭐 패키징이라든지 그런 메시징을 동봉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패키징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저희 원청사 대표님과는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현재는 디지털 메시지로 감동을 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손편지나 이런 것까지 더 원하시게 된다면은 저희는 그쪽으로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어위시 최용현 대표님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언제나 이 선물 자체가 소중한데 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또 고민이 큰 게 또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명절 때 이런 거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분들 특히 기업인들 가운데서 계실 것 같고요. 네, 참신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참가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요, 부동산 안전도 분석 솔루션입니다. 내 집 스캔 아이템을 소개할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 성경민 공동대표님을 마지막 참가자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층의 보증금 사고를 막기 위해 나선 부동산 안전도 분석 솔루션 내집 스캔입니다. 네, 저희 요즘 뉴스에서 전세 사기 얘기 점점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졸지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들의 피해액이 1조 900억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전 재산일 수 있는 보증금이 집주인 문제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작년 11월 카카오톡으로 계약할 집의 보증금 안전도를 봐주는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유료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이 직접 홍보해 주시는 모습들과 단기간에 1000명 이상의 고객분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 수요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의량이 급증해 서비스를 자동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집 스캔을 통해 저희 같이 한번 안전도 리포트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계약 정보만 입력하면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리포트에서는 가장 먼저 이 집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안전도 등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적은 없는지,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던 적은 없는지 등을 바탕으로 종합 의견을 제공하고 이 집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이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기 유형들이 있는지 이 집 맞춤형 예상 사기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책 역시 같이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분들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 리포트는 건당 1,900원이라는 비용에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만 50명 이상의 고객분들이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리포트를 받아본 이후에도 집에 압류 같은 위험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지는 않는지,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지는 않는지 매달 받아보는 우리 집 변동사항 구독 서비스를 월 1,900원이라는 비용에 제공함으로써 계약 시작부터 끝까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결제 고객 한 분 한 분 통화를 통해 만족도와 니즈를 확인하면서 서비스를 수없이 업데이트한 결과 주간 결제 고객 200% 수준의 성장률과 회원가입 수 대비 35% 수준의 결제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객분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런 빠른 성장을 만들고 있는 저희 팀은 실행력이 빠른 디자이너, 기획자 출신의 두 공동대표와 10년차 개발 경력이 있는 풀스택 CTO분, 그리고 중개 경력이 있으신 기획자분이 한 팀이 되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건, 6천억 규모의 부동산 사기 저희가 해결하겠다는 포부 밝히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민 공동대표님이었습니다. 내 집 스캔 아이템에 대해서 피칭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날카로운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세 사기에 대한 안전도를 진단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저희가 안전하다고 이제 판정이 난 물건에 대해서 사기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나요? 사실 저희가 안전한 물건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상 위험한 권리관계가 없더라도 주의할 부분들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고, 안전하게 보이는 물건도 저희가 제공해드린 예상 사기 시나리오에 예상되는 사기 유형들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기 유형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맞춤형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크게 그 물건당 많이 다를까라는 생각은 언뜻 드는데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있나요? 저희가 크게 나누는 걸로는 크게는 13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그 13유형 안에서도 한 유형당 3가지의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고객들이 보통 이 리포트를 지불을 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집을 이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서 주로 이거를 하고, 또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 정말 위험하다 판단하고서는 계약을 종료했다거나 그런 걸 위험을 우리가 방지한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리포트를 계약 전에만 이용해 주시지 않고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 중에 약 30%가 이미 거주 중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미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에 써보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 전에 이용해 주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동호수까지 알아야지 권리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동호수까지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확정된 집이어야 하는데, 그 집을 넣었는데 저희한테 뭐 양호나 뭐 안전하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양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보신 분도 계셨었고, 한 분이 5건에서 10건까지 받아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뭐 앱을 출시한다거나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시스템적으로 어떤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그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뭐 넥스트로 뭐 이제 고객에 대해 다른 가치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실까요? 이제 정부에서 공개하게 되는 어떤 서비스랑 엮어본다면은 저희 팀이 UX에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제공하는 앱이나 추가로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가장 편리한 UX로 제공할 자신이 있고, 넥스트 스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 보는 사업의 확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확장을 그려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고객분들 중에 거주 중에 문제가 발생하신 고객분들은 뭐 저희한테 직접 변호사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약 전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다른 집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확장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참가자 내 집 스캔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 성경민 공동대표였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의 관심사죠. 늘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참 욕이 나게 쓰일, 특히나 임차인 입장에서 고민이 깊었던 아이디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참가자까지 만나봤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제 가슴까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0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날카로운 질문으로 또 검증에 힘써주신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트라이 에브리띵 2022 전국민 창업 오디션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시상은 잠시 후 트라이 에브리띵 챌린지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오디션은 끝났지만 전 국민의 창업을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네, 전 국민이 모두 창업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꿈을 펼쳐 세상을 향해 비상하는 스타트업을 위해서 트라이 에브리띵은 새롭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따로 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식이